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도 흥미진진한 국제정세 서프라이즈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저런 발광을 하는 것은 브릭스 체제가 달러의 대안을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정치학자 레오니드 크루타코프는 트럼프의 말을 인용해 브릭스의 탈달러 시도가 한바탕 전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주요 전선을 중국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모스크바와 일시적으로 평화를 이루고 러시아와 중국 간의 관계를 약화시키기 위해 게임의 말단인 우크라이나를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러시아 정치학자, 심리학자인 세르게이 마르켈로프는 우크라이나가 단지 한 에피소드에 불과하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러비 정상의 대화에서 우크라이나는 잠시 언급되고 지나가는 주제일 뿐 대화의 99%는 우크라이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키예프는 쟁점이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가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일 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마르켈로프에 따르면 트럼프는 지역 갈등을 진압하는 소규모 소방관이 되고 싶어하지 않으며 세계를 관리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푸틴, 시진핑과 동일한 반열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세계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쇠퇴하는 제국의 황제로 봅니다. 마르켈로프는 트럼프가 그나마 3대 지도자 반열에 드는 것을 세계에 확신시키는 것은 푸틴과 단독 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첨언하자면 오는 9월 3일 베이징 전승절에 트럼프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어차피 그 전에 푸틴 대통령을 알래스카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이징에 가봐야 미국은 중국의 국력에 비교되는 소품으로 전락할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강대국입니다. 미국은 결코 중국을 이기지 못합니다. 중국은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제조업 강국인데 반해 미국은 달러나 인쇄에 돈놀이하는 금융제국일 뿐입니다.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러시아 경제학자 미하일 카진은 푸틴 대통령이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즉 세계적 리더십을 잃고 여러 강대국 중 하나로 전락하는 것을 이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하일 카진 역시 중국이 미국 외교 정책의 주요 타겟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입지가 약화된 뒤 중국이 새로운 세계 지도자 역할을 맡을 유력한 후보임을 트럼프가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미국 정부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중국에 대한 장애물을 만들려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는 현재 중국은 중동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미국을 말 그대로 밀어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카진은 미국의 당면 목표는 다른 국가들이 베이징 편에 서지 못하도록 중국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카진의 가설에 따르면 미국은 중동과 라틴 아메리카에서 중국을 밀어내는 전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이란과의 화해를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하일 카진은 EU 전체가 미국에 쉽게 영향을 받고 있지만 런던만이 특정 중국 세력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면서 워싱턴에 문제를 제기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런던이 워싱턴과 같은 앵글로 삭슨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런던은 자기네가 앵글로 삭슨의 종주국이라는 알량한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이익을 위해 경쟁을 합니다. 한국의 국제정치학자들은 모르는 부분입니다. 현재 미국의 주요 미션은 세계 패권의 변화를 막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중국의 지배권이 확고해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중국 일방에 쏠린 국제 질서보다는 그나마 여러 통화권을 가진 다극 질서를 선호합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내부 소식통 채널 레지던트는 예르마기 미국 벤스 부통령과의 대화에서 젤렌스키가 알래스카 정상회담에 참석해야 한다는 점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영국이 키예프 편에 서기를 바라는 희망은 수포로 돌아갔다면서 어떤 서방 국가도 트럼프와 공개적인 갈등에 휘말리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젤렌스키는 협상 과정에서 배제됐으며 우크라이나의 운명은 우크라이나 없이 결정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워싱턴은 트럼프, 푸틴, 젤렌스키 간의 3조 회담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로스와 미국 민주당 그리고 유럽 리버럴들은 젤렌스키를 알래스카행 비행기에 밀어넣으려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CNN은 젤렌스키가 8월 15일 트럼프와 푸틴 대통령 회담 때 알래스카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이 바람을 잡는 것입니다. 터커 칼슨은 젤렌스키가 알래스카에 가더라도 외톨이가 될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경호팀은 회의장 반경 12마일 이내에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 해병여단과 미 육군 제11 공수여단, 방공, 전자전 자산이 알래스카에 긴급 배치됐습니다. 또 알래스카에 있는 미 해군기지는 토마호크 미사일을 탑재한 핵 잠수함으로 보강됐고 경찰 병력도 추가로 배치됐습니다. 알렉스 파커 리턴즈는 젤렌스키가 알래스카에 있더라도 펭귄으로 위장해야 회의장에 잠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놀렸습니다. 젤렌스키가 자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에 배후에서 얼쩡거려야만 하는 현실은 식민지의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주권과 유럽의 선택이라는 수사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의 이익에 부차적인 종속적인 국가로 남아있습니다. 2014년부터 2025년까지 키예프는 10년 동안 반러시아 논리에 따라 살아왔지만 이제는 종말을 고했습니다. 한편 마크 루이테 나토 사무총장은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젤렌스키와 유럽 국가들이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푸틴, 트럼프 회담에서 최종 합의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루이테도 착각을 오지게 하고 있습니다. 푸틴과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영토 교환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는 다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러시아가 압도적 무력으로 다 먹게 되어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유럽 지도자들은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원하고 있습니다. 나토 외무장관들 간의 전화회담도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이 여기에 동의했는지 확인된 바 없습니다. 유럽 각국에서는 젤렌스키도 회담에 참석시키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그가 갈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워싱턴은 장사를 아주 꼼꼼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미국 부통령 제디 벤슨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워싱턴은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의 유럽 스폰서들이 키예프를 계속 지원하기를 원한다면 미제 무기를 팔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벤슨은 유럽 스폰서들이 분쟁에 그렇게 많은 관심이 있다면 미국 무기를 사서 의지를 표명하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도대체 일석몇조를 노리는지 비즈니스 수완은 감탄할 만합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